엄청난 저격률을 자랑하는 최정예 용병 저격수 짐 테리어. Fronting and backing vehicles are low profile, softskins. Target vehicle, B7 armored white Toyota Land Cruiser. The convoy will travel westbound down the boulevard. You're at a natural choke point, giving us 3 to 5 second window of opportunity. 그에게 주어진 건 3초에서 5초의 조준 시간과 저격 대상의 차량 정보뿐. 대기하던 그에게 저격 명령이 내려지고 저격을 실행합니다. Stand by, stand by. I have control. 그런데 그의 저격 때문에 한 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과연 그가 저격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s the scene of the worst humanitarian crisi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아프리카 정중앙에 위치한 한반도 크기 11배에 달하는 거대한 나라 콩고. 이 거대한 나라에는 석유, 다이아몬드, 콜탄 등의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콜탄은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광물인데 콜탄의 80%가 콩고에서 채굴됩니다.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수요가 많아지자 콜탄 쟁탈전을 필두로 지하 자원을 둘러싼 콩고 내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고 내전이 말만 내전일 뿐 지하 자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다국적 대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들은 콜탄 채굴을 위해 반군단체와의 뒷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한스바이스의 나쁜 기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삼성 또한 콜탄 채굴을 위해 반군과의 뒷거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영화는 이런 콩고의 비극적인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고용한 최정예 용병 짐 테리어. 그는 인도적 구호단체인 NGO를 경호한다는 명목으로 콩고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NGO를 경호하다가 만난 NGO의 의사 애니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펠릭스. 그는 이름 모를 다국적 기업의 책임자입니다. Here? No. Was there anything else? Annie? 이런 삼각형의 구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삼각관계입니다. 짐과 애니가 만나고 있고 펠릭스는 애니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콩고의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Minister of Mining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as triggered a burst of rea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fternoon by announcing the decision to cancel and renegotiate all pre-existing contracts with foreign mining companies. 다음 날 짐과 용병들에게 떨어진 저격 명령. Fronting and backing vehicles are low profile, softskins. Target vehicle, B7 armored white Toyota Land Cruiser. The convoy will travel westbound down the boulevard. You're at a natural choke point, giving us 3 to 5 second window of opportunity. 짐이 소속된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콩고 광물부 장관을 저격하기로 합니다. 펠릭스의 지시가 떨어지고 저격은 짐이 담당하게 됩니다. Stand by, stand by. I have control. 짐은 저격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저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작전대로 그 즉시 콩고를 뜨게 된 짐. 장관이 암살되자 콩고엔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는 시작부터 한 나라와 그 국민을 파멸시키고 있는 내전의 원인을 자원 채굴을 통해 이익을 보려 하는 다국적 기업의 부도덕한 이익 추구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짐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현재는 인도주의 성향을 띤 NGO에 들어가 콩고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무장괴한들이 등장하고 자신을 콕 집어 찼습니다. 과거 최고의 용병답게 괴한들을 제압하는데 이 녀석들 단순한 괴한들이 아닙니다. 단순 깡패라기엔 위성전화에 죽인 증거로 피까지 뽑아가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콩고에서 누군가 자신을 콕 집어 죽일 만한 일은 8년 전 사건밖에 없다는 걸 직감한 짐. 그대로 영국으로 날아가 그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찾아간 건 용병팀의 팀장이었던 테리. 테리는 어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돼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I was in Congo for the last year. Yesterday, 3 Indigs came after me, specifically after me. Who knew about Calvary? You and me, Reed and Bryson, but we're all brothers. But Felix Marty was the only civilian who knew about it. 짐의 이야기를 듣고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테리. 다른 팀원들에겐 자신이 소식을 전하기로 하고 짐은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담당자 펠릭스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펠릭스는 기업의 CEO가 돼 있었고 짐은 펠릭스를 만나기 위해 그의 기업 설명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기업 자체 내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동시에 취해보자는 그의 말은 언뜻 멋져 보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콩고의 비극이 조금 완화될지 모릅니다. 그때 짐이 그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What we really need here Is money. is balance. 짐은 그의 말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기업은 균형이 아닌 돈을 쫓을 뿐이라는 듯 외칩니다. Jim, why are you here? 자신을 찾아온 짐이 못마땅했던 Because 펠릭스. you think Annie will leave me to be with you, and I would be most welcoming of the humiliation you would suffer in attempting to take her. Is that clear? 알고 보니 펠릭스는 짐의 옛 애인인 애니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애니를 만나러 짐이 온 줄 착각한 펠릭스. 네, 사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니를 몰래 미행해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펠릭스는 자신도 관련된 사건이니만큼 짐을 노리는 게 누군지 알아봐 주기로 합니다. I'll go to some of my stateside sources and I'll find out where I can, and whatever I find, I will give to you. Join Annie and I for dinner tonight. 그 김에 애니와 자신이 굳건한 관계라는 걸 짐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니와의 저녁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펠릭스는 짐을 본 애니의 표정을 보자마자 애니가 짐을 잊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Jim, welcome. You didn't tell her. A dear and old friend arrives in town just as we are formalizing the adoption of our first child. Stop. Sit down. You're humiliating me. 그는 질투에 점점 정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애니는 남편의 만행에 자리를 떠나버리고 짐은 애니를 따라갑니다. 애니를 따라온 짐은 펠릭스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Just tell Felix if he still wants to give me the information that he got, I'll be at 93 Kaya Hercules apartment 40. 그날 저녁 애니는 짐을 찾아옵니다. He is apologetic for what happened. And he seems to think the information he has for you is important. 다음날 정보를 받으러 온 짐. 애니의 마음이 짐에게 있음을 알게 된 펠릭스는 술독에 빠져 제정신이 아닙니다. Stop. Will you stop? You asked me here to give me some information, so give me the fucking information. Here's the information right here. It appears your old friends and me are on a congressional subpoena list. What about Reed and Bryson? Well, that's an interesting part of the story. I found obituaries for both Reed and Bryson.
알고 보니 8년 전 콩고에서 벌어진 일을 인터폴이 알게 됐고, 인터폴은 짐을 비롯한 용병들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폴에게 잡히기 전 누군가는 짐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입을 막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짐을 제외한 나머지 용병들은 다 사망했고,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짐과 펠릭스, 테리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일 사람은 펠릭스 아니면 테리밖에 없음을 직감한 짐. 역시나 적과 내통하고 있던 펠릭스. 그는 질투에 미쳐 짐을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짐은 적들이 자신은 물론 이 집에 있는 모두를 죽여 입을 막을 걸 직감합니다. 질투에 미쳐버린 펠릭스는 그냥 죽기로 합니다. 펠릭스는 죽기까지 계속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는 이전에 균형의 진짜 의미를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총알은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책들을 관통해 그의 머리에 박힙니다. 현실을 의미하는 총알이 관통한 건 그의 머리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시체 위로 구멍난 책들이 보입니다. 이런 장면은 기업의 균형 잡힌 정화작용은 책에나 있을 이상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은유적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짐은 자신을 덮친 킬러들을 따돌리고 애니와 함께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건 짐이 처음 찾아갔던 용병팀의 팀장 테리밖에 없습니다. 짐은 테리에게 찾아갑니다. 짐에게 접근한 한 남자. 인터폴입니다. 테리가 짐을 처리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걸 알려주는 인터폴. 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리를 사람이 많은 놀이동산으로 불러냅니다. It's good to see you, Jim. I understand it's been a rough couple of days. 그때 마주친 테리의 짐. 짐은 느닷없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역시 짐을 죽이려던 범인은 테리였습니다. 테리의 용병들이 등장하고 테리는 자리를 떠납니다. 짐은 용병들을 따돌리는 와중 수첩 하나를 떨어뜨리고 부상으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 사이 테리는 애니를 인질로 잡고 짐을 죽이려 합니다. 짐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이용해 거래를 제안합니다. 다음날 짐은 인터폴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테리의 용병을 하나둘 제거해 나갑니다. Don't move, Annie. Hurry, Annie. 테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짐.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짐은 과거의 부정부패를 인터폴에 넘겨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The CEO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mining corporations have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involvement in the assassination of Congo's Minister of Mining 8 years ago. 몇 년 후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애니에게 짐이 찾아오며 영화는 끝납니다.
주인공 짐은 영화 도입부에는 다국적 기업의 용병으로 콩고 광물부 장관 암살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8년이란 시간을 점프해온 그는 과거의 일에 속죄 중이라며 NGO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덧 NGO의 상징이 된 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과거 자신의 부정부패, 즉 다국적 기업의 부정부패를 인터폴에 넘깁니다. 이런 영화의 양상은 영화가 콩고의 비극을 막을 방법으로 다국적 기업의 비도덕적인 과정을 제재할 수 있도록 민간기구가 감시하고 추적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은 셈입니다. 결국 영화가 말하는 콩고 비극의 해결책은 도덕성과 이윤의 기업 자체적 균형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NGO를 필두로 한 인도주의적 단체와의 균형입니다. 이게 맞는 해결책인지 판단하는 건 관객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영화는 액션 속에 사회적인 이슈들과 은유적 장치들을 넣어 좋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 더 건맨 추천드립니다.